내신 시험 보는 것 같아요. 그 질문 얘기 안 해줬어? 내신이 뭔지도 몰라 이제. 글쎄 이제 왜 나올 거야. 선생님 방송하고 있죠? 인사. 안녕. 나는 DYBS 2부 방송, 아니 1부 방송 앵커를 맡은 김소연이야. 안녕. 나는 이경민이라고 해. 방송 힘들다. 저희가 그 인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찾아봐가지고 나랑 아까 토스트 사러 가면서 굉장히 연습을 한 건데 앞으로 이런 시도는 하지 않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다시는 절대 이런 거 하지 않는 걸로 다짐을 해보면서. 그럼 반갑습니다. DIBS 앵커 이경민입니다. 네, 스펙트 청소년 기자단 대표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장난 아니에요, 밖에. 바람 엄청 많이 불어요. 저는 정말 겨울인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쌤, 네? 우리가 사죄해야 될 게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쌤은 이렇게 사죄를 하고 계시고 저는 방송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네. 여러분, 제가 사죄해야 될 게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 기사식당 오늘의 내용을 예고를 했었는데 그 예고를 너무 미래 예고를 했어요. 저희가 토요일에 원래 방송을 좀 자주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평일에도 하곤 하는데 수요일에 방송이 있으면 저희가 기사가 나오는 날이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목요일 기사를 수요일에 한다고 그 미리 보도 예고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의 예고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다른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저희가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방송을 하려고 방송 섭외를 연락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원아 아니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야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했는데 방송 수요일이고 기사는 목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쩌나 그럼 좀 패닉에 빠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요일하고 시간이 좋으신가요? 저희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좀 이제 맞춰서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정정합니다. 공유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대급 게스트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역대급 게스트요? 어떤 역대급 게스트길래 역대급 게스트죠? 한 달 뒤면 이제 방생에서 네네. 네, 내년이면 달걀하게 계시면 안 될 분을 한번 모셨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기자단에서 네.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그렇구나. 오늘 좀 신경 썼네요. 네, 오늘 좀 신경 썼어요. 초대박 게스트 네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사하고 간단하게 패널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식당 소개 소연 기자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특별히 고3 청소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시는데 고3 2학기의 효과적인 수업 진행 방안에 대해서 기사를 쓰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시험 기간 노력과 무리함의 경계에서 네, 시험 기간 노력과 무리함의 경계에서 이 기사 하나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평가반을 위한 수행평가 이렇게 3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채로운 학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군요. 맞아요. 좋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인사부터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초특급 게스트 아까 우주의 별이라고 했나요? 우주의 별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요? 네, 우주의 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3으로서 대학 입시를 위해 면접을 다니고 있는 정건우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자치연구소 달그락에서 기자단으로 활동 중인 고2 전우영이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 저희의 소개가 어떻게 적절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은가요? 우주의 별이 되실 분과 기자단이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분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3 2학기 효과적인 수업 진행 방안에 대한 칼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기소개는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은 고3 2학기 효과적인 수업 진행 방안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잖아요. 네. 기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 기사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되면은 대학을
하고 나서 다양한 수시에 지원한 것을 인해서 면접 또는 최저를 준비하고 정시로 지원한 친구들은 수능을 위해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무리한 일정 강행과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수업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학교를 비판하는 칼럼입니다. 그렇군요. 고3 청소년들의 입시 환경은 고려하지 않는 수업 일정이요. 그러면 그 고3 2학기 수업 풍경이 어떻던가요? 대부분 수업 시간에는 자거나 핸드폰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눈치가 보이는 친구들은 앞에서 책을 펴서 공부하는 척을 합니다. 하는 척. 네, 하는 척. 하는 척. 그래도 척이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그럼 뭐가 있죠? 그 예를 들어 책상을 붙여놓고 그 위에 누워서 잔다던가. 그런 것도 있어요? 최소한은 A는 지키죠. 아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를 할 때 한창 면접 준비가 아니고 그 자소서를 한창 쓸 때 네. 그 과목 선생님한테 들어오지 말라 그런 적이 있대요. 선생님들이. 정말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요? 갑자기? 뭐 자기들 그 자소서 쓸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엄청나네요. 그럼 고3의 수업 풍경, 이제 그럼 막 핸드폰도 해도 되고, 잠도 자고 뭐 이런 환경인데, 고등학교 2학년 학교 풍경은, 수업 풍경은 어떤가요, 전호연 기자님? 저요? 네네. 가까이. 제가 긴장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고등학교 2학년의 학교 네. 수업 풍경은 어떠한가요? 일단은 이게 애초에 문과랑 이과랑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 아니어도 엄청 조용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과는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너무 떠들어가지고 문제이긴 합니다. 수업 시간에 막 떠들어요? 네, 수업 시간에 떠들고 준비 시간에 떠들고 그냥 다 떠들어요. 그렇구나. 그냥 다 떠들어요. 그냥 다 떠들어요. 그럼 소영 기자님의 수업 풍경은 어때요? 고3하고 많이 다른가요? 저희 반,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더 자세한 내용은 2부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 기다려 주시면은 네, 오늘 되겠습니다. 2부가 기대되네요. 그러면은 정건우 청소년 기자님은 그렇게 학교에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그럼 뭔가요?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반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정시로 가는 친구들 그리고 각기 다른 대학 입시 방법들로 인해서 다양하게 다 다르기 때문에 반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시 준비생도 있고 정시 준비생도 있고 수시 1차도 있고 정시 2차도 있고 막 이러니까요. 네. 일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사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셨나요? 실질적인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학생들의 공부 활동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면접 스터디 활성화입니다. 면접 스터디라는 교내에서 면접 스터디를 이렇게 결성해서 그 교과 시간에 들어오는 교과 선생님이 1, 2 면접관이 되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도 수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업에서 학생들이 얻어가는 바도 있고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방침이겠네요. 네, 모의 면접을 한다면은 수업 시간이 좋게 수업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 간의 갈등도 원만해질 것입니다. 교사하고 학생들 간의 갈등도 있겠구나. 그렇군요.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시험기간이라 뭐죠? 고3이 되고 대학교를 입시를 가기 전에 항상 거쳐야 되는 관문들이 한 학기마다 2번씩 있잖아요, 수정 기자님. 그쵸? 네. 그럼 그 시험기간에 대한 기사를 또 한번 안 볼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청소년 시험기간 노력과 무리함의 경계에서 첫 번째 기사는 전우영 기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짧게 말하자면 평가를 위한 학교 시험과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키는 사교육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그런 것을 하였습니다. 사교육의 문제점. 네네. 그러면은 시험 기간에 청소년들이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먼저 높은 내신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과외나 학원 등의
사교육을 받고 밤늦게까지 개인적인 자율학습을 하는 것과 어,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 외우고 학습해야 할 학습량이 많은 것과 그다음에 또한 시험 기간에 수행 평가를 해야 하는 시간이 부족하는 것이 학생들의 가장 힘든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든 점이 많네요. 유난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것도 있고, 시험 진도에 맞춰서 학원 숙제도 굉장히 많아지는 점들, 이런 거를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자료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자료화면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자료화면은 전우현 청소년 기자님께서 기획 취재를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하고 그 다음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평가만을 위한 시험, 우린 힘들다입니다. 청소년 시험기간 노력과 무리함의 경계에서 청소년 시험기간을 주제로 75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기자단이 설문을 했습니다. 본 설문에서 사용한 설문 시험기간이라는 기간은 집필고사 3주 전부터 당일까지의 기간이고요. 청소년 시험기간에 고충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묻기 위해서 진행된 설문입니다. 3가지 정도가 주로 내용이 있는데요. 자율학습을 하는 장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이 집이었습니다. 집에서 공부한다는 청소년들이 60%가 넘었고요. 학원에서 진행을 한다는 청소년들, 그다음 독서실, 카페 순 등으로 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을 묻는 복수응답에서는 2명 이상의 교사가 출제하는 문제로 내용의 예상이 어려운 점, 각 반마다 다른 수업 진도, 보충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 수능형 모의고사형 문제 출제 등이 순서로 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저희가 75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사교육 등에 대한 빈도를 묻는 문항에서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51명 중에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4에서 5일 정도의 많은 한 주당의 사교육 빈도를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험기간 어려움에 대한 사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는 아까 전우영 청소년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보충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또 모든 대상으로 확대해서 문제를 내는 것, 짧은 시간에 외우고 학습해야 될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 그리고 시험기간에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 시간의 부족, 시험기간에 예민해지는 친구들 관계의 어려움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화면에서 사교육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시험 기간에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사교육을 안 했어요? 네, 저는 사교육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시험 기간에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평소에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수행평가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시험 기간이 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친구들은요, 그럼? 근데 애들 보면은 시험 기간만 되면은 집이 없는 애들처럼 막 진짜? 집이 없는 애들? 집이 없는 애들처럼 학원을 막 하루에 3개씩 다니고 막 일주일 통틀어서 보면은 다 학원 5개씩 다니고 막 그런 애들 많아요. 그걸로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에 학원 5개를 다닌다고요? 아니, 하루에 3개씩. 하루에 3개씩? 많으면 3개까지 본 적 있어요. 진짜 너무 많다. 근데 그런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지금 전호영 기자님 너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시험 기간을 혹시나 학교 제도적으로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호영 청소년 기자는 어떤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험 기간과 수행평가 기간을 정하는 것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보다 공교육을 강화를 시켜 단순 문제 맞추기 방법과 능력만이 아니라 그다음 학문 중점인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단순 외우기식이 아닌 진정한 학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많이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 시험기간과 수행평가의 기간을 달리해야 된다는 점. 참 수행평가에 대해서 또 김소연 기자님께서 전문이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책 제안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행평가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뽑혔어요. 와. 자랑방송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수행평가, 저번에는 수행평가 관련된 설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성지 청소년 기자가 칼럼으로도 내용을 작성했었는데, 그 내용도 청소년들이 제기한 문제점이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그 정책 제안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꼽았던 게 다 그 성지 청소년 기자가 칼럼에 쓴 내용들이었어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이 다 비슷한 거네요.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못 오신 성지 기자님을 대신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또 하나의 시험이 되어버린 수행평가라는 제목인데요. 수행평가가 일단은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내용이 지나치게 많고, 그리고 제출 기한이 중간 기말고사 준비 기간과 겹친다는 그런 문제점으로 그 시험만큼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거예요. 수행평가 자체가 또 다른 시험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거죠. 제가 어제 전호영 청소년 기자랑 얘기를 하다가 발표 과제를 4개를 다음 주까지 내야 된다는 그런 수행평가의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수행평가가 그래도 4개여도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이렇게 따로 나눠서 발표를 하면 괜찮은데 이게 기말고사에 한 번에 몰아 넣으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번에 또 몰아넣고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평가만을 위한 수행평가가 되지 않으려면 이름도 수행평가긴 한데 그런 점수를 얻기 위한 수행평가라기보다는 교과목의 어떤 배움을 보충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수행이 되려면 어떤 보완점이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하는 건가요? 네네. 제 생각에는 수행평가를 진짜 이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려면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들을 연계를 시켜서 같이 연합해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한다면 좀 더 심화적인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기사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모든 수행평가에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모든 수행평가? 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별과제? 네. 그 조별과제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그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모든 수행평가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근데 그 모든 수행평가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중에서 수행평가에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한 친구가 그 많은 친구들의 점수를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점수를 내가 다 받아줘야 되는 거야. 대학교 조별과제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럼 혹시 건우 기자님도 보완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저는 근데 수행평가를 잘 안 챙기는 타입이라 약간 지필고사만 봐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본 거 하나 있는데 네. 수행평가가 대부분 모든 과목이 한 기간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든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한 주에 한 5-6가지 과목이 되는 거를 다 해결하려면은 시간이 벅차기 때문에 약간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기간을 좀 달리 해주다든지 그런 보완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기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완점이 나왔어요. 이런 정책이나 기사 취재들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뜻하는 바를 좀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 그 정책 발표도 있죠? 그 10손가락 네. 발표도 있죠? 10손가락. 네. 그때 잘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민정님, 곽경환님께서 하트가 달린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진영님께서 안녕하세요 해주셨고, 윤나연님 안녕하세요. 이강윤님이 안녕하세요. 와 대단하네요. 감사해요. 조재식님 안녕하세요. 조재식님 안녕하세요. 이사 잘하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여러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아까 참 그 검정색 화면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거 잠깐 사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때 HDMI 선을 안 꼽아가지고요. 저희 앞으로 절대 그런 실수하고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려고 하죠. 아까 소영 기자님 약간 스포했는데 우리 스포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쪽에는 지금 고3 진행 중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이제 곧 거의 끝나가고 계시는 분. 근데 2부에서는 예비 고3 청소년들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예비 고3 청소년들. 그런 단어도 있나요? 예비 고3? 고3이 되기 전이라는 거죠. 항상 건우님께서 김소영 기자님께 고3 5개월 남았어. 5개월 뒤면 너도 똑같아. 맨날 약 올리던 그런 예비 고3의 하루. 알겠습니다. 이영철 선생님, 우리들이 만드는 세상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만드는 세상. 어느 시청자들의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점점 시청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 거 보니까 2부가 시작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화면 전환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아쉽죠? 안녕! 그냥 같이 진행해줄게. 코너 소개를 네가 먼저 들어가고 코너 소개하고 내가 자기소개를 해 먼저. 나부터 한다고. 이렇게. 너부터 해. 일찍 손으로 가자.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맡게 된 DIBS 대표 PD 한민영입니다. 네, 저는 1부 앵커 아니고 예비 고3으로 돌아온 금붕어 하루살이 김소연입니다. 저는 15일 뒤면 고3이 되는 부엉이 하루살이를 하고 있는 황유진입니다. 제가 제 하루살이가 뭔지를 빨먹었네요. 전 찡찡 하루살인데 각자 그 이름을 왜 붙였는지 좀 설명을 해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네. 우리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예비 고3 청소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기 전에 한 번씩 읽으면서 위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위안 삼기용의 댓글인가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제 저희 주변에 예비 고3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서로에게 그 말을 하면서 네, 잘 다독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저희요? 이름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하면 되는데. 얘기해주세요, 먼저. 네, 저는 금붕어 하루살이에요. 이게 뭔 뜻인 것 같아요? 깜빡깜빡해서? 그죠? 그런 거예요. 그 하루살이가, 저희가 하루살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하루살이인데, 금붕어는 제가 오늘 힘든 거를 내일 까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힘든 건 힘든 건데, 내일 또 힘들어도 어제 힘든 걸 까먹어요. 새롭네요, 인생이. 그래서 금붕어 하루살이에요. 저는 까먹지를 못해서 계속 쌓여서 찡찡대서 그래서 찡찡 하루살이입니다. 저는 이제 낮에 생활이 없고 밤에만 이제 눈이 떠지고 행동을 하는 부엉이 하루살이를 그럼 올빼미 아니에요? 두 개가 차이점이 뭐죠? 그런 건 동물 박사한테 물어보시고요. 그 두 개 다른데 뭔가? 올빼미라고 하는데 원래 부엉이라고 하죠. 올빼미거든요. 올빼미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정정하게 이것도 올빼미. 투표를 남겨. 부엉인지 올빼미인지 마지막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정체성 혼란.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근황을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근황 토크를 특이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의 일상을 사진으로 담아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이제 토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저 사진은 지금 저희 학교에 선생님이 없는 과목이 있어요. 아, 뭐죠? 얘기해도 되나? 생활과 생활과 윤리? 윤리라고 그 선생님이 어쩌다 보니 없어졌는데 네. 그 시간에 저희 보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래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인터넷 강의를 틀어놨는데 강의를 틀자마자 틀어놓고 나서는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애들이 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담아온 거예요. 요즘 많이 자죠. V하는 사람은 뭐죠? 깨어있는 사람. 유일하게 살아남은 승리한 친구들이에요. 자. 생존자. 그 사진 찍는 친구하고 그 2명 해가지고 3명이 살아남은 것 같아요. 저희 반이 40명인데 네. 소연님은 어디 계세요?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자고 있어요. 아, 자는 사람 중에 한 명이군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급식샷이에요. 오늘 대박이었죠. 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급식만 먹으러 오는 줄 알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오늘 급식이 좀 유난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근육의 자랑인데. 맞아요. 저희가 작년에 또 엄청 즐겨 먹었던 급식인데 한동안 잘 안 나오다가 올해는 뭔지 처음 설명해 주세요. 바로 참치 비빔밥이라고요. 오, 참치 비빔밥. 유명한 거예요. 맛있어요. 아, 엄청 맛있어요. 저 오늘 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요. 5교시 때까지도 배가 불러가지고 정말. 그만 먹어야 될 텐데. 먹다 찍은 거 아니고 밥을 조금 남았네요. 밥을 비비고 나서 생각이 났어요. 밥을 비비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일상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조금 늦었네요. 어쩔 수 없죠. 다음.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현악부 사진이요. 아, 이거는 금붕어님의 사진이시죠? 닉네임 착착 붙네요. 저는 그 급식을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먹고 그 연습실로 가서 현악부 연습을 해요. 우선급식증 이런 거요? 네, 그 하은이가 굉장히 좋아했던 건데 아, 하미 요즘 어딨죠? 보고 싶네요. 네, 찾습니다. 그 민정쌤이 찾아요. 우선급식증을 쓰고 현악부실에 가가지고 첼로를 연습을 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점심 저녁 둘 다 연습을 해요. 꿈이 뭐예요? 꿈은 대통령이에요? 뭔 소리죠? 일단 음악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취미예요, 취미? 대박. 취미. 저도 취미로 기타 하다가 지금 때려쳤나요? 그때가 언제죠? 8월 이후로 기타를 포기했는데 아직 포기한 건 아니고 도전 다음. 이것은 제가 이게 요거의 문제점 하나 더 말할 게 있어요. 요거는 체육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일주일에 딱 1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딱 체육을 하는 날이어서 줄넘기를 안 가져오면 엄청나게 혼난단 말이죠. 그래서 줄넘기를 챙겨서 줄넘기를 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유진이가 찍어줬어요. 상큼발랄해요. 네네. 유진이는 맨날 체육 시간에 체육복 안 입어요. 오늘 입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고 평소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나는 그런 스타일. 말을 더럽게 안 듣죠. 다음. 이것도 체육 사진인가요? 네. 제가 저희 흥분해가지고. 저랑 유진이랑 같은 팀인데, 티볼이라는 걸 하거든요. 여러분, 티볼 아세요? 거의 초등학교 때 많이 하지 않았나? 야구랑 비슷한 건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근데 제가 약간 주장이거든요? 근데 볼을 못 맞춰요. 그래서 맨날 3아웃 당하고, 약간 옆에서 응원하는 주장. 잘리기 일보 직전인데, 오늘 좀 경기가 잘 풀려가지고, 승리했죠. 네, 승리했습니다. 저희 반도 오늘 체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팀이 진짜 엄청 안 돼요. 안 풀려요, 잘. 그런 팀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언제 한번 진짜 18대 8인가 그렇게 해서 이긴 적이 있어요. 진짜 운이 좋았죠. 그때 한번 이기고 나서 애들이 이제 진짜 각성을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지고 있으니까 저희 주장이 오늘 화가 나가지고 상대 팀 5명 아웃시키면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쏘겠다고
이렇게 홧김에 얘기를 한 거예요. 주장이네. 근데 걔는 저희가 아웃을 못 시킬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진짜 아웃을 5명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어떻게 됐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었죠. 그래서 진짜 샀어요? 대박이다. 진짜 샀어요. 왜 그랬어요? 좀 봐주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재밌어요, 진짜로. 맞아, 팁을 재밌어. 다음. 마지막 사진인가요? 아니요. 이거 누구죠? 여고의 정말 리얼한 모습이죠. 저예요? 뭔데요? 아, 제가 사실 오늘 수행평가가 오늘까지 마감이라서 약 7쪽의 보고서를 이틀 만에 완성했다는 책을 발췌독해서. 엄청 두꺼운 책인데. 네, 진짜 힘들어요. 미디어의 이해? 정건희 소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선생님 책장에 그 책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그 책을 모두 읽고 저랑 이 독후감 방송을 한번 하면 어떨까. 독후감 방송. 네.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읽을게요. 다음 사진. 저 또 저예요? 오늘 민영 활발한 PD님 생활하고 좋은 있거든요. 방송이에요. 아니, 제 친구가 이 모자를, 이게 2만 원이래요.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모자예요. 2만 원짜리 진짜 모자. 근데 제가 알다시피 모자를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금붕어 모자. 꽃게 모자, 붕어빵 모자 이런 거 있는데 저거를 원래 사려고 했었는데 못 샀거든요. 근데 어플이랑 헷갈려진 분들 있는데 진짜 모자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민영아 빨리 모자 돌려줘. 나 2개골밖에 없어서 너무 시려워. 그래서 다시 가져가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도 살려고요. 약간 그런 일상이에요.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약간 나름 발랄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발랄한 일상 뒤에는 좀 슬픈 어둠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소연 붕어? 금붕어. 금붕어? 자, 붕어님께서 금붕어 뭐가- 빼면 안 돼요. 왜요? 금붕어라고 할게요. 네. 금붕어님은 요즘 가장 뭐가 고민이신지 말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진짜 예비 고3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뭐 하고 살지가 좀 걱정이 돼요. 에? 근데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대학을 못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현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네.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는 건지 그런 고민이 좀 들어요. 그런 고민이 된다면 잘 살고 있을 확률은 얼마 될까요? 문제 던져봅니다, 살짝. 퀴즈인가요? 네, 그냥 자아성찰 퀴즈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고민이 있었군요. 네, 아무튼 그래요. 제가 요즘 너무 많이 괴롭혔네요. 맞아. 저의 고민은 제가 이제 예비 고3이 되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돼버린 거예요. 이게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되니까 이제 진짜로 문제가 생긴